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냉전시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냉전 해체 이후 나토는 적이 없어졌습니다. 존재 이유가 사실상 없는데도 지금껏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프락시로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사라지면서 나토도 그 존재 이유를 잃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남동대학의 글렌 디센 교수는 트럼프가 나토의 존재 이유를 없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면서 나토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글렌 디센 교수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종료 후 북대서양 동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여왔는데 바로 그게 오늘날 나토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단순히 대리전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나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콘코프는 나토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사적 표현이 완화된 것은 서방 정책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확신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금융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인 알렉산드르 콘코프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최종 공동성명에 러시아에 대한 호전적인 표현이나 맹렬한 비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토를 확장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을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콘코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타협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토의 최종 공동성명에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만 포함됐다면서 이는 서방의 노선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려는 생각을 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트럼프로 교체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 이후 나토는 그러한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체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분쟁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 RT는 시끄럽게 짖는 브라설의 암캐들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군사화된 러시아 혐오 조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유럽연합이 네오나치 키예프 정권에 무기를 제공해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했다면서 모스크바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연합으로서의 기존 이유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변태적인 행태는 나토 못지않게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브라셀의 유럽연합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립적 군사 블록으로 변모하면서 장차 나토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셀의 암캐라는 표현이 절묘한데 유럽연합에는 여성 장관이나 국방장관이 특이하게 많습니다. 그는 브라셀의 바퀴벌레들과 편협한 EU 국가 지도자들이 가상의 러시아 위협에 기반한 군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무장 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메드베제프에 따르면 EU의 목표는 키예프 정권이 러시아에 대적할 정도로 무장하는 것이며 브라셀이 군수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무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EU가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력을 파견해 러시아 국민을 살해하고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브라셀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을 뻔뻔스럽게 사용해 사악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무기, 무지개 괴물, 그리고 브라셀에 떠드는 연들로 가득 찬 이유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이 개별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됐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과거에는 반대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은 이제 모스크바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예프의 나토 가입 야스미에도
이제는 EU 가입도 레드라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결국 회원국들이 GDP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켰습니다. 목표 시한은 2035년까지입니다. 현행 목표치가 2%인데 그것도 달성 못한 나라도 여러 대입니다. 2035년이 목표니까 그 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해서 러시아를 압도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에 무임승차를 했으니 그 돈으로 미제 무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여기 참석 안 한 것은 100번 잘한 일입니다. 일본 총리도 부담스러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를 사봐야 다룰 병력이 부족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앞서 자신이 휴전을 중재했는데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를 어기고 교전을 벌였다면서 두 나라를 운동장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루이테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에게 Daddy has to sometimes use strong language. 아빠는 때로 강한 말로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Daddy라 불렀습니다. 네티즌들은 루이테에게 트럼프가 네 애비냐고 그의 아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경제특사인 끼릴 드미트리예프는 소셜미디어 X에 캐리커처를 올리고 이게 바로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아빠라고 부른 것을 예고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하루 전 그는 트럼프에게 황금 왕좌와 맥도널드 패스트푸드 제공으로 호화로운 환영을 베푸는 나토 정상회담을 묘사한 캐리커처를 게시했습니다. 한편 미중 관계의 급변 가능성도 잘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이스라엘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정책 전환 시그널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정부가 수개월 동안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업체 제재를 가한 이후의 정책 전환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헤이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루소셜에 중국은 이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구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2월 4일 이란의 최대 압박을 가하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구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중국 간 에너지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중국을 향한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 원유 거래에도 원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